지금 태풍 상륙 전이라서 비가 오는데 인터넷에 좋은 나눔이 있어서 비를 뚫고 나눔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약간은 좀 굳이? 라고 싶은데 오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딱히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 그런 것도 아닌데 오늘 외출이 한 번도 없었어서 나갔다 오겠습니다. 우산도 챙겼습니다. 아직 태풍은 상륙은 하지 않았는데 영향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바람도 세지고 나와보니까 비가 그렇게 더 세지는 않고요. 바람도 생각보다 세진 않습니다. 빗방울이 굴르면서 우산이 뒤집혀질 정도의 바람이면은 나눔 취소하고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낼만한 애매한 날씨예요. 사실 날씨가 좋으면은 나눔하는 그쪽 가서 카페 같은 데 앉아있으려고 그랬거든요. 그쪽 동네 좀 처음 가봐서 나눔 받는 데가 사쿠라 노미야인가? 그 바닷가 쪽 동네인데 바닷가 동네 좋잖아요. 거기 공원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 카페 같은 데도 있고 날씨만 좋으면 좀 그런 데 가서 구경을 할 텐데 오늘은 날씨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 타이푼, 뭐 아라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푼 그래서 제가 오기카제 나로도 라고 했었거든요. 그 아라시가 유명한 일본의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태풍이라는 뜻이 없네요. 뉴스를 보니까 태풍 이름이 산산이래요. 태풍 산산은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일본 열도를 다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사는 그 오사카도 영향권 안에 당연히 속하고요. 벌써 비도 오잖아요. 바람도 불고. 뭐 어디까지 간 다음에 없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다 훑은 다음에 없어질지 아니면 중간에 없어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태풍이 어떨지 이때는 아니고 궁금하기는 합니다. 살짝 태풍 오면 전철이 막 끊기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거 나눔 받으러 갔다가 전철 끊기면 집에 못 오는 거예요. 물론 그 메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일정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또 들어가 봤더니 일본어고 그걸 또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어디에 안내가 되어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 전철이 언제 멈추는지 태풍 때문에 그냥 갑니다. 정 안 좋은 상황이면은 그쪽에 제일 싼 호텔 하나 해가지고 호텔 유튜브 먹방 생활기를 한 것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교통비 한번 쓸 때 나가는 김에 뭐 하나라도 보고 와야 되거든요. 오늘 그냥 갔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비 맞으면서 나눔 받은 거 바리바리 싸들고 공원 가기도 뭐하고요. 근데 오늘 뭐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1차 문휴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고요. 날씨가 금방금방 되네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 안 왔고 되게 맑았거든요. 지금 벌써 비 오고 난리잖아요. 우선 내일 교통비 사용하겠습니다. 피곤해. 물론 감성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일본 생활 3개월 차라서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는데 거의 다 빠졌고 이제는 거기가 거기고 뭐 다 그렇습니다. 뭐 판타지는 하루 만에 박살이 났고요. 오늘 날씨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이 꼈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되게 파란 하늘에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올 동안만이라도 조금 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도스 지선을 타고 남바까지 간 다음에 남바에서 사쿠라 노미야 역으로 환승할 겁니다. 사쿠라 노미야 역에서 한 10분 정도 도보로 걸어야 돼요. 지금 가고 있고요. 40분?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왕복도 한 2시간은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뭔가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긴가민가 하기는 한데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갑니다. 남바역에서 내렸고요. 남바역 센니치마에 선으로 갈아타려고 대기 중입니다. 다음 역이 사쿠라가와역이거든요. 거기서 하차할 예정이에요. 근데 남바는 뭐 태풍이 오든 뭘 하든 사람이 넘쳐납니다. 나왔는데 여기는 또 비가 안 오네요. 같은 오사카인데도 좀 다른가 봐요. 나눔 받는 게
보통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냥 워홀을 끝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쓰던 물건을 팔거나 나눔을 하지 않으면 돈 내고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눔으로라도 처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좋은 기회에 나눔 받아서 잘 사용하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또 나눔을 해서 좋은 마음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1년살이잖아요. 그래서 뭐 망가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물건들이 다 상태가 좋고 다 쓸만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자취하는 사람들도 대충 당근에서 싼 거 사다가 쓰고 버리든가 아니면 팔든가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거래하고 나눔하는 것도 좋은데 이모티라고 일본의 당근 마켓 같은 느낌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판매한 적은 없고 구매한 적은 있거든요. 일본 사람한테. 굉장히 친절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물론 물건을 사려면 내가 멀리까지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정말 뭐 물건 가격도 합리적이고 친절했어요. 특히 한 분이 저한테 뭐 곤란한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라인도 교환을 했거든요. 선뜻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본인이 나서서 연락 주면 좋겠다라고 해줘가지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모티라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를 잡고 거래를 한 기억입니다. 물론 연락은 안 했어요. 해가 되잖아요. 뭔가를 부탁하기에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떠나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연락을 해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정도는 나눠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제 그런 게 새롭잖아요. 일본에 처음에 왔을 때의 느낌, 처음에 왔을 때 만난 사람 갈 때도 똑같이 만나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때랑 지금이 나의 심정도 달라졌을 테고 미묘할 것 같습니다.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좋네요. 여기도 장난 아니게 쏟아질 줄 알았는데 땅이 하나도 안 젖었어요. 잠깐 오다 말았나 봐요. 이쯤에서 다시 구글맵을 보니까 거의 다 왔어요. 떠들다 보니까 뭔가 거리감이 있는 줄도 모르겠고 괜찮습니다. 결국엔 체감이 중요하죠. 이따 돌아갈 때는 손에 한가득 뭔가를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약간 무게감도 있고 뭐 떠드는 것도 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절반의 성공 아니니까 절반의 체감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깨는 집 앞 마트 편의점이라도 나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 나눔을 받기 위해 전철까지 타고 이 멀리까지 왔거든요. 하루 한 번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풍경 보세요. 이게 무슨 강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평화로워요. 먹구름도 좀 슬슬 거치는 느낌이 들고 파란 하늘이 보이죠. 근데 제가 워홀 하려고 집 구할 때 일본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지 몰라서 일단 부동산 통해서 추천받아서 그나마 괜찮은데 골라서 왔거든요. 미리 좀 더 알아봤더라면 살기 좋은 곳 지금도 괜찮지만 기준이 있잖아요. 뭐 누구는 공원이 있어야 되고 누구는 마트가 있어야 되고 좀 더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선택을 했을 텐데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물론 시간도 없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홍사가 있어서 저기 일본의 대표적인 택배 회사인 검은 고양이 택배 창고가 있나 봐요. 나눔하시는 분 집이 이런 창고 단지는 아닐 테고 아마 이 블록 벗어나면 주거 단지가 나올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지나왔어요. 어쩐지 바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번 둘러볼게요. 건물 앞에 이런 공터가 있네요. 일본 드라마나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주거단지에 공터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진구랑 퉁퉁이 비실이가 있는 그런 실제로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그런 파이프가 없지만요. 나눔 하시는 분이 대답이 없어서 약간 뭐야 수문이 있는데요. 이게 바닷가 마을이라서 확실히 이게 유튜브 같은 데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큰 파도나 쓰나미 같은 거 방지하는 기술일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또 뭔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을 막고 있어요. 다행히 나눔하시는 분하고 연락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바람을 맞는 건가 싶었지만 다행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나오시기로 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수문 아직은 괜찮죠? 태풍이나 뭐 이런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 같습니다. 나눔하시는 분이 방 알려주셔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에 자전 인구가 엄청 많네요. 안녕하세요. 신랑 제가 내려가서 아니 치우고 있어가지고 공부까지
이번에는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다 가져왔는데 서비스이랑 진짜 감사드려요. 나눔을 받았고요. 이거 분해해서 가져가야 돼요. 분해하면 되죠.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 안 오는 게 진짜 호재예요. 이거 비 왔으면은 비 와도 비 맞으면서 뭐 분해해서 가져갔겠죠. 여기까지 이왕 왔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비 맞으면서 이거 가져가서 싹 닦고 그러다가 비라도 쓸면은 참 별로고. 뭐 어찌됐건 비 안 오고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이런 나눔에 정말 감사하죠. 보니까 그분 나눔해주시는 분이 후나빙이라고 하는 그 일본 택배로 짐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우체국 택배, 선편 택배 이용해서 일부 이삿짐 붙였었거든요. 예, 그런 느낌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는 당연히 우체국 택배가 아니죠. 한국의 우체국 택배가 아니라 뭐 일본의 뭐 우체국인지 하여튼 뭐 후나빙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케아 가방도 그때 중고 거래할 때 제가 그냥 대책 없이 맨손으로 왔거든요. 모니터 구매할 때. 물론 가방은 가져갔는데 가방에 모니터가 안 들어가니까 제가 그냥 맨손으로 들고 가려고 했어요. 사실 맨손으로 들고 갈 수 있거든요, 모니터는. 근데 그 일본 분이 너무 친절하니까 챙겨주더라고요, 이 이케아 가방을. 그거를 또 어떻게 득템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를 잃어버리면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챙겨야 돼요. 떨기지 않게. 이런 노동력까지 생각을 하면은 가성비가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저도 일본에 있는 동안에는 웬만하면 짐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옷 같은 거는 하나도 안 샀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옷들로 다 돌려서 입는 중이고, 가구들은 좀 샀어요. 중고로도 많이 사고 이케아로도 샀고. 솔직히 옷 같은 거는 차라리 낫죠. 이런 가구 늘리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또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도 무슨 인테리어용 가구를 사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 사는 가구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사는 집이 지금 신발장이 없어서 신발장 대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게 뭐 가성비가 좋든 안 좋든 결정을 해서 왔으니까 무사히 잘 돌아가야죠. 제가 요거 이케아 사단 선반하고 이 미니 테이블 나눔 받았습니다. 이케아 이 가방이 버텨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잘 가져가 보겠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없는 역이 많아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전철 잘못 타가지고 역무원분한테 얘기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코미치마에 전 타러 가고 있어요. 표시가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라인 하나 깔아주지. 너무 알아놓기 어렵게 되어 있네요. 사람 좀 많네요. 남바에서 내렸습니다. 퇴근때라 그래서 사람이 많아요. 다시 동네로 왔는데 비가 안 오네요, 다행히. 아까는 너무 타이밍 안 좋게 비 올 때 나와가지고 손 번거롭게 우산까지 들고 나와 버렸어요. 어찌됐건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